네, 저희가 그 영유아기 아이들과 또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 나눈 어떤 상담, 참여 수업과 더불어서 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무래도 또 학습적인 부분에 맞아요.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한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초등입학 전에 다 이제 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절반만 익혀야 되는지 이게 좀 아니면 누가 좀 기준이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게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그 육아에 대한 생각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아직도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고수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 원하시는 것들이 되면 3Rs라고 하는 거잖아요. 3Rs라고 그래서 읽기 쓰기 세마기예요. 네네. 읽기 쓰기 세마기. 네네네. 그걸 3Rs라고 그러고 아,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학습 기술이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읽기, 교과 쓰기, 위주의 세마기.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네네. 인쇄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그리고 네네. 집단 체제에서의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 읽기 쓰기 세마기예요. 그런데 이게 네. 과연 왜 영리하게 필요한 것인가? 영리하게 잘 배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3Rs를 그렇게 일찍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낙 제가 볼 땐 이미 좀 세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나 이럴 정도로 애들이 똑똑해요. 네, 뭐 미디어 접하고 그다음에 인쇄매체 이런 거 접하는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집안에 책이 몇 권 있는지를 환경조사에서 함께 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책상, 뭐 전주,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책 뭐 이런 것도 써서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그때 세계문학대전 집하고 한국문학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적어서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인쇄 매체라고 하는 걸 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걸 접할 수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넘쳐납니다. 그쵸, 그냥 너무 많죠. 눈 돌리면 네. 하루 종일, 그죠? 네. 그럼 특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점점 많고,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어떤 이제 뭐 지식이라면 지식이고, 기억이라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일단 직접적인 경험과 네. 또 하나는 입말인 거예요. 입말. 네. 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주말에 부모하고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죠? 놀러 갔다 왔어요. 직접 경험이에요. 네. 가서 뭐 오감각으로 막 자기 몸으로 막 이렇게 했죠. 그러고 오면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아직도 하는 곳들도 있지만 이렇게 오면 월요일 날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야기 나누기예요. 주말 지내는 이야기 나누기.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자기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모랑 뭘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육하원칙 다 무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앞에서 한 말 뒤에서 계속 또 합니다. 네네. 그럼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얘가 한 말에서 또 질문합니다. 네. 정말 처음에 엉망진창인데 이게 반복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애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지식으로 구성하는지가 애들 말에서 드러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다시 정보를 재구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네. 자신의 이전 경험에 그걸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자기가 일련의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로서 머릿속에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게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 스키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유아기의 아이들을 이야기꾼이라 그러거든요. 애들은 보면은 거짓말도 잘해요. 자기는 어디 간 적도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 어저께 애들하고 어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도 손을 들고 나와요. 네.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했으면 하는 건데 자기의 이제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스키마를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아기 기억에는 왜곡된 기억들이 많다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거가 이제 정보로 저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와이어링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메모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교식, 스키마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형성이 되고 그게 계속 바뀌어요, 또. 네. 네. 그게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이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그거를 행동도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된 이 시기 아이들 내발달에 네. 지식의 기초를 이루는 그 내용들이니까 콘텐츠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함이죠. 물론 이제 나중엔 그게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정보 습득하는 수단인데 유아기 애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어떤 숲 이야기를 읽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사과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 그림 있고 뭐 그거에 대해 설명이 있는 거 읽었어요. 그것과 사과를 직접 사과나무에서 따가지고 지가 따. 네. 저거 왜 이랬다? 따가지고 향기도 좋고 배워 물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시뻘건데 안에 하얘네. 뭐 이렇게 보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 막 그런 것과 그림책을 통해서 사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초기의 지식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생하고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라틴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려서 거. 제가 이제 동료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성경 필사한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따라 쓸 수 있으세요? 해본 적은 없지만 쓸 수는 있어요. 네, 어렵겠죠. 어려울걸요? 네. 거의 똑같이 하긴 좀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거 보면서 그게 위로 올라갈지 그쵸. 어디를 열어야 될지 되니까. 어디서 커브를 해야 될지 이거 계속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바로 그거예요. 애들이 문자를 처음 접했을 때. 뭐 이게 발달을 얘기하지 않아도요. 처음 접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생물학적인 성숙이 필요한 행위에 있고요. 그래서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은 아이들의 이 공간이나 위치 감각, 그 다음에 시지각의 협응, 운동의 협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행위는 고도의 복잡한 신경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숙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적절한 경험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치 감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멀리,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앞뒤 이런 것도 구별하게 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빨리, 천천히 뭐 이런 속도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문자를 통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제한적이면서 바로 읽기 쓰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배우는 과정이 이미 뭐가 된 거죠? 그게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죠. 맞아요. 역경, 그죠? 피하고 싶은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럼 걔는 평생 이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하면 온몸으로 거부하게 되는 근데 그런 아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적 문해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언어 교육을 해요. 그게 이제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통합 경험이고요. 제가 좀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듣기와 말하기를 토대로 해서 읽기와 쓰기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 능력의 거의 3분의 2는 음성 언어적인 경험이 어떠했는가. 그 아이가 실제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무슨 감정에 대한 뭐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묘사가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에 기반해서 좀 더 상상이 가미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문자로 이런 텍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는 거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감각의 발달, 시지각의 협응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자에는 친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읽히고 쓰이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로 그 다음에 환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집에서도 하잖아요. 냉장고 써가지고 붙여요. 문. 그 다음에 엄마
뭐, 곰돌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보죠. 그것만큼 읽기에 효과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이제 단어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가면은 뭐 무슨 영역, 그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붙여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게 아이들이 그 언어가 사용되는 기능적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역할놀이 영역은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매일 거기 가서 놀아요. 그래서 그 역할놀이 영역이란 글자를 봐요. 네. 그다음에 어떤 교재교 놀잇감, 그 놀잇감의 이름을 또 붙여줘요. 그 이름을 봐요. 매일 봐요. 처음에 못 읽어요. 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읽게 돼요. 근데 마치 아이에게 그 글자 하나는 통 그림인 거죠. 언어가 사용되는, 문자가 사용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문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맥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요, 그걸 배워요. 그거 애들 믿어야 돼요. 그거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글은요, 의문규칙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 의문규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또 문자 언어를 익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한 뭐 90% 정도는 그걸 습득한다는데, 요즘 이제 담나 가정 아이들도 많고 배달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문자를 접하게 하는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책을 많이 읽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집에서 책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놓여져 있고 그게 몸에 부딪히고 발에 채이고 그리고 부모는 그거를 뭔가 이용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 애들은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독만큼 중요한 습관, 책을 즐겨 읽는 습관만큼 중요한 건 없고, 그러려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놓이는 환경을 만들면 되고요. 자기의 콘텐츠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지. 글자를 잘 쓰고 글자를 빨리 익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애들 다 교육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예전에 교육과정이 잘못돼서 유치원 때 띄고 가는 거였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초등 1, 2학년부터 새로 적용이 되면 유치원 교육과 놀이중심 교육과 잘 연계되거든요. 생활중심 교육과.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그냥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과다하게 강요는 하지 마라. 네. 강요는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네, 학습지 요즘 안 하는 집 어딨어요. 네, 죄책감 들죠. 심지어 기관들도 안 하면 죄책감 갖는다 그래요. 네. 근데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다만 강요하거나 과다하고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는 거, 아이가 싫어하면 안 하고, 네. 그러면 뭐 공부하는 습관은 무슨 유치원 때 공부하는 습관입니까? 유치원 때 생활 습관을 잘 들려주시면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먼저 길러야 할 어떤 것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이해를. 때마다 배울 게 있는 거죠. 네.